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통과 연결의 강자의 10가지 비법, 소통과 연결 마스터 클래스를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다음 주부터 열리게 될 소통 연결 마스터 클래스가 어떤 식으로 또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요, Everyone Communicate, Few Connect이라는 책이에요. 존 맥스웰이 쓴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을 쓰고 하는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거나 리더십 강의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연결을 잘 하시거든요. 사람들과 청중과 굉장히 소통이 되고 소탈하고 재미있고 준비도 잘 해오시고, 그리고 초대한 사람을 되게 어떻게 보면은 beyond expectation, 그래서 기대 이상을 충족시켜주는 이제 그런 분이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리더십이 중요하다, 모든 게 리더십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좌우된다, 이거를 깨닫고 나서 더 열정적으로 그 리더십을 나누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러면서 탁월한 이제 커뮤니케이터가 되었는데요. 모든 사람이 소통을 하고 말을 하는 거는 알게 됐어요. 근데 진정으로 그 사람과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훈련이 필요하고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성취하고 충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울이는 노력 가운데 소통의 기술을 연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맥스 프리라는 리더십은 아트다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책이 이제 Everyone Communicate Through Connect을 한국 분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인간관계 맺는 기술. 책 제목은 막 그렇게 본래 원서 책 제목하고 똑같이 이렇게 일치돼서진 않았네요. 네. 지금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더 좋은 소통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통이 좀 잘 되고 사람과 연결이 좀 잘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하고 소통이 잘 된다. 자녀들하고 소통이 잘 된다. 혹은 내가 섬기는 청중, 그리고 내가 뭐 섬기는 현지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과 소통이 진짜 잘 된다면은 여러분 뭐가 달라질까요? 네. 일단은 밥상이 좀 달라질까요? 맛있는 반찬이 나올까요? 또 아니면은 또 고맙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성과가 더 잘 될까요? 두 번째로는 더 좋은 소통자로서 무슨 효과성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효과성이라는 거는 결국 결과와 열매하고도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통자가 돼서 어떤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데 같이 가는 동역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효과적인 열매로 어떤 게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소통과 연결 충분히 잘하고 있거든 하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더 좋은 소통 연결자. 저는 소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연이. 제가 소연이와의 있었던 일을 제가 좀 이따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떤 약점을 줄일 수 있을까요? 정말 소통 연결을 잘하는 사람, 소연 마클입니다. 우리 마클 제목은 소연 마클인데, 소연이가 된다면 어떤 약점을 줄일 수 있을까요? 더 연결이 잘 돼서 여러분의 관계에서 어떻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리더십은 함께 가는 사람하고 소통과 연결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일단 소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엔 연결이 안 되면은 그 소통이 이펙티브하지가 않은 거죠. 어떻게 더 나은 소연이가 돼서 영향력을 멀티플 할 수 있을까? 승법으로 늘릴 수 있을까? 그렇죠? 승법으로. 내가 이 사람하고 소통을 했는데 이 사람 소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통이 연결이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소통과 연결의 방법이고
결국에는 제자들, 사도들이 그러고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통과 연결은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며 관계 맺는 능력으로 그 방식으로 그들을 향한 영향력을 증대시킨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 친구분 가족이랑 자연농원 에버랜드를 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 친구분 딸 이름이 소연이었어요. 김소연이었는데 그 김소연이 좀 이렇게 저보다 키도 크고 같은 학년인데 키도 크고 마르고 되게 좀 무뚝뚝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 거는데 말이 잘 안 그러니까 안 그거 하는 거죠. 아버지가 저희 친구분 아버지 친구분도 그러고 야 소연아 광희야 같이 타고 와. 네, 친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런 건지 타고 와 그랬는데 우리 놀이기구 타고 왔는데 제가 말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말이 잘 안 떨어지고 또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남자 여자애들 옆에 짜갖는 것만 해도 되게 센서티브한 시기였거든요. 그쵸? 그때 소연이가 생각나요. 근데 소연이가 지금 뭐 소문으로 듣기는 뭐 변호사가 됐다, 무슨 사자 돌림에 뭐가 했다, 뭐 잘 나간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친하게 지낼 걸. 네,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소통과 연결은 잘 해야 됩니다. 아셨죠?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개발을 하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이가 소통되어 연결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9가지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한다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더 노력하면 말하는 이가 더 노력하면 그쵸? 듣는 사람도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시그널입니다. 말하는 이가 기대하지 않은 감사를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막 기대하는 감사 있잖아요. 근데 나한테 감사하네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도 긍정적인 걸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하는 이가 숨기지 않은 열린 태도를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 아니면 설교자가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탁 하니까 듣는 사람이 신뢰를 보이는 거죠. 여러분 말하는 이가 소통을 증진시켰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즐거운 경험을 만들었어요. 말하는 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좋게 느끼는 거예요. 네, 아주 즐겁게 기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이가 정서적인 유대, 그렇죠? Emotional bondness를 해보니까 정서적 차원에서 연결됨을 느끼는 거예요. 말하는 이가 긍정적 에너지를 가지니까 사람들이 함께함으로써 정서적인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이가 이제 사람들과 합해서 힘을 합치려고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니까 결국에는 그 효과성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합치니까 1 플러스 1인 줄 알았더니 1 플러스 1이 2인 줄 알았더니 3, 10, 그 이상의 시너지가 발휘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소통의 영향력입니다. 말하는 이가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줬더니 사람들은 남김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소통과 연결이 돼서 예수님의 사랑에 연결이 돼서 남김없이 받아들이고 자기도 남김없이 그렇게 베푸는 사람 또 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하는 것이죠. 네, 우리 이제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10가지 법칙을 제가 스케치를 오늘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스케치 10가지는요. 우리 소통과 연결 마스터 클래스의 한 챕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소통과 연결의 원칙. 소통과 연결은 모든 상황에서 영향력을 증대시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대통령들을 되게 중요시하고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요. 미국의 역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뭐 원주민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평가 안 하잖아요. 1776년에 독립 그리고
조지 워싱턴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 하기 시작이 됐는데 역사가 짧으니까 그 짧은 가운데서 좋은 샘플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서 연구가 활발합니다. 대통령 하기. 그중에 유명한 로버트 달렉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좀 성공적인 대통령이 있었고 또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대통령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공적인 미국 대통령은 5가지 자질을 드러냈다. 이제 로버트 달렉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비전이 있었다. 비전. 정말로 국민과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까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은 결국에는 그 비전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 비전이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됐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실용적으로 접근을 했다. 이상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다. 세 번째는 분열이 있거나, 그렇죠? 분열이라면은 뭐 남부, 북부, 흑인, 백인, 또 아니면은 가진 자, 소외된 자 이런 식으로 그런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합의를 도출했다. 그렇죠? 합의를 도출 잘했다. 그 다음에 카리스마가 있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소리가 잠깐 들리는데 저희 집 위에가 잠깐 공사를 합니다. 카리스마가 있었다. 근데 카리스마는요. 막 목소리 크게 하는 그 카리스마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카리스마는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깊은 연결력, 흡입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과 그 누구죠? 레이건, 그죠? 레이건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었다 그래요. 크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 사람과 1대1로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쫙 얘기를 하면 빌 클린턴하고 1대1로 관계를 한 사람은 클린턴 진짜 위대해 라고 느끼게 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느끼게 했어요? 클린턴이 잘 들어주고 그 사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굉장히 위대하게 느껴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진짜 소통과 연결의 대가인 거죠. 부러워요. 네, 저도 그렇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신뢰감이 있었어요. 이 대통령의 말은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는 좀 퀘스천 마크를 하더라도 이 4가지는 다 소통과 연결이 관련이 있고 사실은 실용주의도 소통과 연결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제럴드 포드 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학에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2 영역에 집중할 것이다. 글쓰기와 청중 앞에서 연설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원활한 소통보다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포드 대통령이 표현을 했습니다. 제이 홀이라는 이분은 기업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기업의 성취와 성과를 연구했는데 소통과 연결력이 업무 성취와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은 성취자, 고도의 성취자들은 이익과 사람을 모두 배려하고 부하 직원을 긍정적으로 보고 부하 직원의 충고를 구하고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이 제이 홀이 기업의 효과성과 성과를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10,000명이 넘은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답니다. 또 하나 이제 평균 성취자들은 이익과 사람을 모두 배려하지 않고 생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위에 큰 비중을 두고 충고를 꺼리고 상관의 말만 듣는 거야. 근데 이제 부하의 말도 잘 들어주는 높은 성취자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낮은 성취자들을 또 봤더니 결국에는 자기 안전에만 집중하니까 자기 신원, 내가 잘리면 어떡하나. 부하 직원을 기본적으로 불신해요. 그리고 충고를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통을 꺼리고 매뉴얼에만 의존합니다. 이게 이제 높은 성취자, 평균 성취자, 낮은 성취자의 차이. 기업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기업이 아닌
non-profit organization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또 그렇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모든 이런 식으로 일과를 간단하게 서베이를 해봤는데요. 일과를 우리가 이제 마스터 클래스를 하면은 항상 적용 과제가 있습니다. 적용 과제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모든 레벨에서 우리가 연결하는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적용 질문을 이제 맥스웰의 책이나 또 우리 교재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1대1로 연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대 소그룹으로 잘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대 청중으로 잘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원리, 영향력,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1대1은 상대가 더 많이 말하게 하나, 난 적게 말하게 하나, 난 적게 하나. 그렇죠? 내가 말을 많이 하나, 상대가 말을 많이 하나. 이거를 한번 여러분 평가를 해보세요. 그들의 삶에 가치 있는 것들을 가져오나 아니면 내 삶에 가치 있는 것만, 내 주관적인 것만 전달하나. 1대 소그룹, 그룹으로는 소그룹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나요? 또 소그룹의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하고 있나요? 이런 걸 평가를 해보는 것이죠. 1대 청중도 한번 평가해보는 거예요. 청중과 함께 존재하기 위해 여러분의 흥분됨을 나누나요?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당연히 기쁜 거 알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말을 안 하면 모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 환영하는 거 알 줄 알았지. 근데 진짜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주고 웃어주고 그렇게 하나요? 라는 것이죠. 가치를 더하고 싶다는 것을 알려주었나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가치를 더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고 꿈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섬기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의도하는 게 뭐야? 그렇죠? 청중과 연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중에게 저 사람이 뭘 말하는 거지? 라고 퀘스천이 나오게끔 하면은 이미 소통이 잘 안 된 거예요. 연결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따가 나올 어떤 단순 명료성과도 그것이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소통 연결의 원칙 두 번째는 결국 소통과 연결이 되려면 상대방에게 굉장히 마음을 쏟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닌 모두 상대방에 대한 것이다. 상대방의 필요, 상대방의 관심, 상대방의 부족함, 그렇죠? 갈급함,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가진 것과 연결을 해주는 거죠.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만 집중할까? 몇 가지 이유들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미성숙함입니다. 성숙함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고 또 그걸 행하는 능력이다 표현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숙함은 용기와 배려의 균형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중요한 말을 용기 있게 말하고 상대의 필요와 상대의 상황들을 마음껏 배려해 준다.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죠.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는 거죠. 타인은 일단은 중요하지 않아. 강한 자아와 자기 중심성,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요인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사례들을 또 볼 텐데요.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나 하겠습니다. 세 가지 소통 연결의 핵심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오늘 얻어가셔도 굉장히 유익하실 겁니다. 상대가 나하고 소통하게 될 때, 그렇죠? 실제로 소통하게 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나를 배려합니까? 내가 당신 신뢰할 수 있어요? 당신 나 도울 수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CTH. 다 같이 외워보세요. CTH. 그래서 케어 하나요? 트러스트 하나요? 헬프 할 수 있나요? 이 세 가지를 우리 사람이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케어 받고 싶고 신뢰하고 신뢰받고 싶고 돕고 도움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이 되면 우리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원칙은요, 말 이상이다라는 거야. 말 이상. 소통과 연결은 말하는 것 이상이다. 여러분, 대면 소통에 3요소가 있습니다. 말 내용, 어조, 뭐뭐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소통할 때 우리가 말하는 바를 믿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바, 말하는 내용, 말하는 방식, 보는 바가 엄청 크죠. 그렇죠? 말하는 방식이 엄청 큽니다. 결국 합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90% 이상이 90% 이상이 우리가 말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예?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약간 신빙성이나 하지만 사실 그만큼 우리가 비언어적인 요소, 꽤 중요한 것들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과 또 몸짓 또 전인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방식도 중요해요. 네. 미국 사람은요, 특히 눈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약간 고개를 좀 숙이잖아요. 뭐 예의를 갖추나 존중한다고. 근데 눈을 바라보지 않으면 얘 뭐 캥기는 게 있나? 이런 식으로 이 신뢰성에 약간 문제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소통 방식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 이상. 그렇죠? 우리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3요소는요, 무엇을 알고 있는지,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행하는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청중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행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소통의 단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떨 때 소통이 단절된다고 느끼세요? 첫 번째로 냉랭한 소통이 있습니다. 냉랭한 소통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요. 알지만 느끼지 않을 때 냉랭해집니다. 무슨 뜻이에요? 알아. 근데 이 느낌이 안 와. 가슴이 따뜻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냉랭하죠. 여러분, 어떨 때 이론적이 됩니까? 아, 이거 되게 이론적이다 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줄 때 이론적인 거죠. 그렇죠? 알긴 아는데 비현실적이야. 그러면 이제 그거 참 이론적이다. 이론은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거가 없다라고 느끼게 되면 일단 소통이 좀 단절이 됩니다. 그건 뭐예요? 느끼긴 하는데 정말로 그건 사실에 근거한 그 팩트야? 이런 거죠. 근거 없음. 그 다음에 위선적이라고 느끼게 되면 소통이 또 단절됩니다. 뭐예요? 느끼지만 행하지 않을 때 위선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지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건방진다고 느끼면 이제 단절되잖아요. 행하지만 알지도 못하는 것을 얘기할 때, 쟤 너무 경솔하네. 그렇죠? 그리고 소통이 기계적이다고 느낄 때는 행하긴 하는데 느끼지 못할 때 이거 참 이게 기계적으로 소통된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같이 융합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우리 소통 아까 얘기했죠? 보이는 게 중요하고 액션이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트를 가끔 이렇게 날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마지막으로 행동은 시각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생각은 지적으로도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감정은 또 감정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소통 연결의 원칙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에너지가 중요하다. 소통 연결은 항상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맥스웰이 연설학, 설교학 이 강의를 들을 때 네 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 소통 연결자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교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느냐? 이러면서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준비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뭔가 사람 앞에 섰는데 우물쭈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아무것도 준비되지가 않은 거죠. 그다음에 헌신되지 않은 소통 연결자로서 막 이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라는 이 열정이나 헌신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좀 되게 그 사람들이 흥미가 없는 주제를 얘기한다든지 흥미 없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소통과 연결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람도 알고 있는, 그 사람도 재밌어 할, 흥미 있어 할 것들을 연결해 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불편케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하는 태도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게 불편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적어도 세 가지는 에너지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거는 이제 태도, 그것도 이제 에너지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때 여러분 소통과 연결하려면 하세요. 네, 어떻게든 되겠죠 뭐. 이거 그거잖아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헌신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헌신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누가 듣겠어요? 그렇죠? 소통 연결 시 요구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상대하고 연결해서 주도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알아서 얘기하세요를 넘어서 go first. 이제 성장 법칙의 첫 번째가 이제 의도성인데 의도적이 되라. 명료성 두 번째는 이제 명료성입니다. prepare 준비하라 하는 것이죠. 명료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세 번째는 좀 참고 기다려줄 줄도 알아라. slow down. 그 다음에 많이 주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놓는 이제 give입니다. stamina, recharge. 충전이 필요하다. 그렇죠? 충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체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서 있는 게 좋긴 좋은데 체력이 좀 딸렸어요. 존 맥스웰이. 왜냐하면 그때 심장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연결할까 하다가 맥스웰이 의자에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맥스웰 요즘 강연장에는 항상 말을 왜냐면 본인이 편안해야지 또 상대에게도 편안함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하는데도 굉장히 편안하게 소통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소통과 연결의 원칙 다섯 번째는 천부적인 재능을 넘어선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마할 기술이다. 여러분 성공적인 연결에 다섯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예요. 내가 누구를 아는가. 여러분 제가 뭐 아무리 리더십에 관한 책을 많이 읽더라도 이제 맥스웰로부터 라이센스를 받고 또 거기에 있는 공인 교재라든지 또 제가 맥스웰 책을 뭐 15권을 읽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신뢰성이 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가 누굴 아는가. 제가 맥스웰을 압니다. 아니면은 테니스 같으면은 제가 조코비치를 아는데요. 아니면 뭐 한국 분이라면은 이제 이영택을 압니다. 그래서 이영택과 한번 테니스를 쳤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와, 얘 말 한번 믿을만 하겠는데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굴 아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가 이 사람과 소통과 연결되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는 거죠. 무엇을 아는가? 그렇죠?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떤 강의를 소화했고 또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와 또 삶으로 보이는 통찰력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이뤘나? 예를 들어서 뭐 보험 세일즈에 관한 강의를 들을 때 정말 보험 머스터 넘버 원, 판매 넘버 원 얘기는 엄청 집중해서 듣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나? 네. 마이클 조단 같은 표현을 쓰면은 마이클 조단 뭘 할 수 있습니까? 드리블 할 수 있고 슛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시카고에 트리니티 바로 학교 옆에 마이클 조단 집이 있었어요. 마이클 조단 대문에 23번 이렇게 대문에 크게 23번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트리니티 학교의 선배님들은 마이클 조단과 같이 이제 자녀들이
같은 학교 학군이니까 그렇게 다녔다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네, 딴 얘기 잠깐 했습니다. 네, 우리가 소연이의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5가지는 소통의 원칙이었고요. 소통과 연결의 원칙이었다면 이제는 소통과 연결을 잘하는 사람의 실천과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통과 연결을 잘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는요. 공감대 형성을 잘해요. 공감대 형성을. 그러니까 내 것과 네 것을 딱 펼쳐놓고 딱 그거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먼저 여러분 취미가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도 테니스 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와 저도 테니스 치는데 혹시 조코비치 좋아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과 연결을 잘하는 사람은 공감대 형성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공감대 형성을 방해하는 4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추측. 이 사람 이미 알고 있겠지. 거만함.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이 아는 거 내가 원치 않아. 정보를 통제하는 거죠. 무관심. 관심 없어. 상관없어. 이제 이게 소연이가 되지 않는 못하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공감대를 찾기 위한 다양한 이제 선택과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본격 시간에 더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리스닝을 잘해야겠죠. 또 사려 깊음, thoughtfulness가 중요하고요. likability, 사람이 좋아하면 좋겠죠. 그렇죠? 네. 단순함입니다. 이제 7번째라고도 볼 수 있고 소연이 특징 2번째는요. 단순하게 어려운 거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의 필요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단순하게 되려면요. 약간의 유머도 필요합니다. 약간의 딴 길로 새는 것도 가끔 필요합니다. 네, 제가 마이클 조단 집에 앞에서 사진 찍었다는 얘기도 사실 딴 길로 새면서 우리가 약간 릴렉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머라고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마음이 연결돼야 되고 좀 소망을 주는 거야. 희망을 주는 거야. 그리고 머릿속에 그 희망을 좀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단순하게 또 아니면 명료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천천히 그 사람의 템포에 맞춰서요. 그 다음은 경험입니다. 경험. 소연이 특징 3번째는요. 경험입니다. 공감대, 단순, 그 다음에 경험. 소연이는 함께할 경험을 창조한다. 흥미를 끄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흥미를 끄는 방법들. 청중의 책임지기. 나쁜 청중은 없다. 이번에 청중은 너무 반응이 없어. 가끔씩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을 할 때 이제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소통하고 시작부터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4번째는요. 영감입니다. 소연이는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영감 지수는요. 이렇게 탄생합니다. 사람들이 아는 것에서 영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에서는요. 뇌가 발동을 안 할 수가 있죠. 상상력이 발동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또 자세히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을 잡아야겠죠. 사람들이 보고 있고 관심을 가지는 거지만 여러분이 강하게 어필을 할 때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설득이 되는 것이죠. conviction 그리고 your example이라고 표현 썼습니다. 나의 example이나 conviction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 이 자신감과 또 감사의 태도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합쳐서 영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신뢰성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소연이는 신뢰성,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여러분 신뢰성을 한번 이 8가지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내 자신 스스로와도 먼저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죠? 내 자신과도 대화하면서 소통하는가? 2번째는 내 잘못을
바로 잡았는가? 사과를 하려면 사과하고 또 뭐가 잘못된 것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잡았는가? 나는 신뢰할 만한가? 내 자신의 accountable. 그렇죠? 네 번째는요. 내가 사는 대로 이끌고 있나? 내가 살아가는 대로 이끌고 있나? 진실을 말하나? 예, 어떨 때는 나중에 뽀록 날 수가 있죠. 여섯 번째는 내 취약점을 인정하나. 이거는 한국 분들이 이렇게 좀 꺼려하게 되는 건데 요즘 미국이나 이제 세계적으로 뜨는 리더십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vulnerable한 리더. 그렇죠? 그러면서 공감, 동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이번에 취임한 사장, CEO죠. 사틸란가요? 그렇죠? 자기의 자녀의 약함 그리고 장애인들 향한 그렇죠? 지체 장애인들 향한 그 애틋한 마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도움이 되는 제품을 만들자. 그러니까 이제 설득이 되는 거죠. 황금률을 따르나, 그렇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고 대접하라. 결과를 이끌어내라. 그래서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닌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재고요. 교재인데 이제 영어로 썼는데 제가 이제 지난 1기 소통 연결 마스터 클래스는 영어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영어를 같이 이렇게 써서 옆에 번역을 하고 빈칸에는 영어를 채우는 걸로 했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한글로 다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쓰게 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 마클도 이제 한글로 쓸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었었죠. 이게 작년 그겁니다. 이제 두 가지 교재가 제공됩니다. 하나는 마스터 클래스 교재고요.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코칭할 수 있는 그래서 두 가지 교재가 어떻게 보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도 이 두 가지 교재를 같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 교재고요. 책은 인간관계 맺는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한국 책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절판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여러분이 중고책을 구하실 수 있고요. 그거를 뭐 이렇게 스캔을 해서 받는 거 가능한데 혹시 그런 게 힘드시고 또 불편하신 분들은 이 마스터 클래스만 잘 참여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잘 반영을 해서 교재를 이제 두 가지를 만들 거고 또 원하시면 영어 책을 이북을 사셔가지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보너스 강의가 있는데요. 보너스 강의 얘기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10가지 법칙.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영상 말에 비공단, 경영한다, 말하지. 네, 경영, 말. 영상 말에 그러면은 소통과 연결은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미친다. 영, 상대방에 대한 것이다. 말 이상이다. 에너지가 중요하다. 영상 말에 기공단, 천부적인 재능이 아닌 기술, 공감대를 형성하라. 단순하게 말하라. 기공단, 그쵸? 경영한다, 말하지. 함께할 경험을 창조하고 영감을 불러일으켜주고 결국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10가지. 여러분 금방 외우셨죠? 영상말에 기공단, 경영한다, 말하지. 아셨죠? 그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럼 10가지 법칙 여러분 오늘 다 소화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실천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소통 연결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서 적용하시고 싶은 분 그리고 정말 소통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한번 강의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서 적기만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소통 연결력이 업그레이드 돼. 그러니까 상상을 해봐야죠. 내가 1대1로 이 법칙을 실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1대 그룹으로 실현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1대 청중으로 이거를 실천할 때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맥스웰이 조언과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소화해서 소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에 또 아주 베스트셀러예요. 이거 세 권 다 아주 좋은 책들입니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테드톡에서 정말로 잘 이제 파퓰러한 테드톡의 연사의 소통의 비법을 쓴 책이에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 보너스 강의를 할 것이지만 무기가 되는 스토리, 이거는 도널드 밀러라고 스토리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죠. 소설을 재즈처럼 하나님은, 그리고 1000년 동안 100만 마일인가? 하여튼 그런 책을 또 쓴 사람인데, 이분이 스토리텔링으로 기업들을 엄청나게 이제 성과를 내게 해줬어요. 그 비법이 담긴 책입니다. 오바마처럼 연설하고 오프라처럼 대화하라. 이 세 권은 다 이제 이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소통 연결 마스터 클래스 하는 분이 위에 이제 주교재와 4권 중에 한 권 정도는 사서 여러분들이 한 1분 발표 정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소감만 얘기하셔도 돼요. 그냥 한 챕터 읽고 같이 얘기 나누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더 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예, 이것이 소통 연결 마스터 클래스의 우리 포스터고요. 네, 이제 오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